안녕하세요. 판타스틱 클래스의 쭌쌤입니다. 여러분, 판타스틱 음악 놀이터 이후에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음악 놀이터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거저거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어요. 굉장히 근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되면은 어떤 걸 하더라도 굉장히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어요. 네, 이건 내용은요, 여러분들 자율 적응활동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련된 프리뷰 첫 번째 시간이에요. 본격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알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뭔가 진로 관련된 활동이나 진로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과연 진로교육 활동이랑 상관이 있을까? 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죠?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 공부는 왜 해야 돼요? 라는, 지금 아마 이거를 보면서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등등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를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머리가 정리가 되고,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나는 이러니까는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누구한테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주제예요.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는 생각은 아니야. 항상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학교를 되게 재밌게 잘 다니기는 했어요. 물론 뭐 당연히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분명히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뭐 학교 가는 게 그렇게까지 뭐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적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는 왜 가야 되지? 또는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이게 뭐 완전히 커서 든 생각도 아니고요. 여러분 같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공부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학교에서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공부는 뭐죠 대체? 학교 공부는 또 뭐고? 그렇잖아요? 공부가 뭐예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쵸? 공부라는 거 그냥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넓어요. 그럼 학문은 뭐고 기술은 또 뭐야? 이거를 뭐 학교에서 뭐 이것만 배우나? 학교 공부는 그럼 또 뭘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한 10명 중에 9명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예요. 라고요. 아마도 대부분 그렇겠죠? 선생님도 당장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공부는 뭐 사진 찾아봤더니 학문이나 기술을 뭐 갈고 닦아는 그런 일이래요. 그럼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교육과정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저게 무슨 소리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한 5가지 종류가 학교 공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까지 공부인가? 라고 생각 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공부라는 게 반드시 학교 공부라는 게 교육과정이랑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학교에서 하는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그런 교과목들이 있어요. 그쵸?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도덕도 있고, 영어도 있고, 실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교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교과 내용들이 있으면은 교과가 아닌 것들도 있겠죠? 교과 외의 내용.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련된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뭐 그런 다른 활동들 있잖아요. 무슨 뭐 조회 시간에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침 활동, 뭐 독서 시간이나 아니면 무슨 스포츠 클럽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교과 외 활동들이 또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하는 공부의 일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배우는 내용, 이런 거 있어요.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하고 같은 내용 공부하더라도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교육과정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지금 3개 얘기했습니다. 지금 2개 남았죠. 이 2개도 굉장히 여러분들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이런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예를 들면 남학생을 조금 더 이제 여학생보다 편애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어떤 거를 하든지 남자부터 뭐 호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어떤 역할을 정할 때 남자 역할부터 줄 수도 있고요. 그쵸? 만약에 사람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남자 그림부터 그릴 수도 있겠고요. 이 선생님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남자가 여자보다는 우선이야 라고 하는 좋든 싫든 올바르든 그르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하셨다, 공부를 진행을 했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그거를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쵸? 책도 중요하고 친구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깔고 계시는 생각에 따라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선생님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나는 친구들과 예술적인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춰서 학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면은 은연중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반 친구들한테는 민주시민의 그런 자질과 덕목을 함양시켜줘서 키워주고 싶어. 예를 들면 그거죠. 이 학생이 나중에 컸어. 그러면 이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 하는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학생들은 그걸 배우겠죠. 그런 게 있어요. 또 마지막 하나는 굉장히 의도치 않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공부인데요.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는 살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요 되게 시끄러운 쉬는 시간에 선생님 하고 되게 큰 소리로 선생님을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못 들었어요. 뭐지 왜 이렇게 크게 불렀는데도 선생님이 못 들으시지?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되게 조용하게 불러봤어요. 선생님 이랬는데 선생님이 누구야? 그러고 딱 쳐다봤어요. 그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끄럽게 막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한 번 딱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고 날 보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전혀 뭔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배움, 공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기가 길어졌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배우는 거고 공부고 교육과정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 돌아올게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지만 10분 정도 지났지만 쓸데없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그냥 항상 교과서만 봐왔고 이거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크기로 따지면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쵸? 뭐 노는데 무슨 게임을 애들이랑 만들어서 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 그리고 뭐 게임을 하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막무가내로 하면은 그 규칙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대로 내 고집만 피우다가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게임이 진행이 안 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왔잖아요. 그쵸? 그게 사회성이고 공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살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 이렇게 따지니까 학교 공부라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쵸? 이제 조금 감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 공부는 왜 할까요? 자, 뭐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자, 수학에 관련돼서 가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살면서 솔직히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정도만 알면은 뭐 수학이 무슨 사는데 무슨 쓸모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6학년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원기둥이 나와가지고 원기둥의 넓이를 구하고 건널비를 계산하세요.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살면서 원기둥의 건널비를 계산할 뭐죠? 그래, 그러면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쵸?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책 읽을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책 보면 되는데, 국어는 대체 왜 하는 거지?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근데 도덕은 왜 대체 배우는 거죠?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랑 막 이렇게 뛰어놀고요, 놀이터에서 공 차고 그러면은 되는데 체육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또 질문도 있고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림 진짜 못 그리고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앞으로 살면서 그림 그릴 일도 없고 내 직업이랑 상관도 없는 건데 이걸 왜 하고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선생님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고 내 장래희망이랑 관계가 없고 내가 못하는 거다 라고 하면 그 과목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라면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사실 더 있을 수 있어요. 이 4가지는 어디에 책에 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매년마다 친구들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똑똑해지기 위해서요. 당연하죠? 똑똑해지기 위해서인데, 근데 이런 거 하면 똑똑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뭐 뉴스의 구성 요소를 알고 그거에 맞게 비판적으로 뉴스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면 똑똑해지나요? 어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0번 던졌을 때 6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확률은 몇 가지나 됩니까? 이런 얘기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 알면 똑똑해지나요? 똑똑한 게 대체 뭔가요? 똑똑한 거는 뭔가 많이 아는 건가요? 똑똑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고민을 했겠죠. 어떤 게 똑똑한 거야? 어떤 게 지능이지? 어떤 게 그 사람이 두뇌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지능이 사람한테 다 각각 고르게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지능은 높을 수 있고 어떤 지능은 낮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지능들을 다중지능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말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언어적 지능이나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내 개인 내적 지능, 자연 지능과 실존 지능, 이렇게 뭐 9가지로 나누는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죠. 수학을 내가 막 했어요. 이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수학적인 지능을 끊임없이
자극을 시켜서 발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만약에 했어요. 그럼 수학적 지능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이 꼭 아니더라도 그게 머릿속에서 파바박 바로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수학적 논리적 지능에 당연히 속하는 거겠죠. 그건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하고 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미술 작품을 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미술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보면 저거는 그냥 종이에다가 물감으로 이렇게 칠했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나서 봤다 하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작가 그린 사람의 화가의 그런 생활 환경이나 뭐 그 사람의 그런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걸 싫어하더라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죠. 아이돌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저거 앞에 나오는 전주 부분이 인트로 부분이 내가 알고 있던 클래식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만든 곡이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유익해지면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저거는 있던 클래식을 따라 썼는데 저거는 그러면은 표절이야? 라고 고민하는 게 또 그 다음 단계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지금 작곡가가 사망한 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표절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내지는 이거는 샘플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 다중지능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중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과들을 배우는 거죠.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살면 돼요. 하지만 어떻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고 과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체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놀면서 당연히 체력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겠지만 체육이 체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뭐 경쟁, 도전, 여가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체육교과 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건교과 같은 경우에도 체육에 속해 있어요. 그치? 그걸 우리가 꼭 놀이터에서 뛰어논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체력에 관련된 내용도 체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건강 체력이랑 운동 체력이란 것도 있고 건강 체력은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5가지 정도 6가지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각각이 뭔지 내가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알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헬스장에 가서 분명히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를 기본을 갖추고 접근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실과 과목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실과 과목은 분명히 현재는 5학년이랑 6학년에만 있는 교과목이긴 해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쓰이는 교과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치? 뭐 바느질하기, 뭐 요리하기, 목제품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전기제품 만드는 거, 그치? 뭐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거 등등 포함해서 그런 것들 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뭐 음악을 하는데 뭐 피아노를 쳐, 뭐 리코더를 불어, 실로폰을 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충분히 취미적인 음악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나중에 그게 뭐 직업적인 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요. 실생활에 어느 정도씩 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별로 공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얘기하면 조금 고학년 친구들은 끄덕끄덕한 친구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오히려 반박을 한 친구들이 생겨요. 자, 세 번째 거예요. 원하는 대학교 입학과 원하는 직장의 취직을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원하는 대학교 입학이라고 한다.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 그 분야를 그 전공하는 부분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쵸? 현실적으로 학교에 성적을 잘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수학 능력 시험이 됐든 이런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쵸? 수시가 됐다면은 분명히 뭐 논술 시험에도 뭔가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실기가 됐든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는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춰놔야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대학교, 좋은 학교를 갈수록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뭐 만화 그리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 뽑으려고 해요. 근데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땐 어떡하겠어요? 좋은 학교에서 많이 배운 사람, 그쵸? 그러면은 뭐 사람을 뭐 어떻게 딱 보고 알아요. 그쵸? 한눈에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창의력으로 막 넘쳐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면은 더 진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한순간에 판단을 하겠어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학교를 보겠죠. 이 사람이 그리고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겠죠. 얼마나 잘 해왔는지를 보겠죠. 그러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잘 해야만 하겠죠. 원하는 직장의 취직을 위해서 난 대학교 안 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대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아왔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연 이거를 버릴 수 있느냐 학교 공부를.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학교 공부를 다 포기하고 무슨 분야인가 올인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거를 미친듯이 너무 하고 싶어서 좋아해. 그래서 다 포기하고라서 난 여기 매달리고 싶어. 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각오와 끈기와 집념을 가졌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게 아닐 것 같아 라고 확신이 없어.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그 잠깐의 확률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뭐 학교 공부를 막 한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머리가 막 터져가지고 죽는다든지 이런 학생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래 내가 원하는 직장 가졌어. 하다못해 이것도 있어요. 진짜 꽤 횡설수설하게 되는데 내가 축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축구 선수는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누구처럼 굉장히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사람처럼 굉장히 독보적으로 축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클럽 팀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어. 그리고 나는 모아놓은 돈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그 사람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으며 내가 그 사람만한 피나는 노력을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운도 따릅니다. 그쵸?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걸 학교 공부를 포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축구 선수가 됐어요. 열심히 찼어요. 어느 정도 성공한 축구 선수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를 그만둔 다음에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공부를 통해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아니면은 뭐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여전히 그쵸? 결국에는 원하는 다른 직장으로 비슷한 직종의 그런 직업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무것도 없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초등학교 지식조차 공부조차 내 머릿속에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자격 공부를 하고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미천 같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들은 뭐 집에서 혼자서도 가능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성 발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랑의 관계, 뭐 친구들과의 관계, 그쵸? 아니면 뭐 학교 배움터 지키며 아저씨와의 관계, 급식실에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 아니면 학교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교문 앞에서 뭐 녹색 어머니를 해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앞에 있는 뭐 슈퍼마켓, 뭐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갔네요. 학교 밖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서 선배 후배를 만나고 교장교감생을 만나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간적인 그런 관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지금 거의 75억 명의 인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생각 자체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 사람들과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거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쵸? 내가 20살이 넘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게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을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남의 돈을 가져온다. 그게 내가 돈 버는 거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을지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건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이거 이유랑도 연결이 있는 거고, 그쵸? 아무한테나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월급을.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랑도 관계가 있는 거고,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면 나는 성격을 못 맞춰요, 이 사람이랑. 난 너무 까탈스러워. 너무 예민해. 물론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나중에 누구한테 호소할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한테 호소할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 호소할 선생님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걸 어느 정도 분명히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진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온갖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 때니까 그 학교 폭력의 범주만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지만 그거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 어떻게든 나를 사회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학교에는 있다는 거죠. 그게 학교 공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왜 학교에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그게 싫다면, 해야 되는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걸 진짜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라는 데서 오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